안녕하세요. 생선연구소의 인가입니다. 이케지메, 신케지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케지메는 살아있는 걸 처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신케지메는 신경을 처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케지메는 에도 시대 때 발견된 방법이고요. 학술명도 이케지메입니다. 일본이 에도 시대 때 발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생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케지메를 설명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사후경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 이 사후경직이라는 거는 동물이 죽은 후에 몸이 경직되는 상황을 일컫는데요. 일단은 살색이 투명한 색에서 불투명한 색으로 바뀌고요. 또 경직이 오니까 몸이 굳어버리는 상태겠죠.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이해하기 빠르십니다. 이게 사후경직이 온 후의 생선. 자, 오기 전에 생선. 네, 그 다음에 사후경직이 풀리고 나서도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후경직이라고 하는데요. 요 사후경직이 뭐 소 같은 경우에는 죽은 후에 24시간 있다가 오고 유지기간은 5도씨일 때 8에서 10일 정도. 그러니까 경직이 끝나는 거를 이제 해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해경 때까지의 타이밍이 소 같은 경우는 8에서 10일 동안 해경이 안 오는 거죠. 계속 굳어 있는 상태가 오는 건데, 네, 소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돼지는 죽은 후에 12시간 후부터 사후경직이 와서 한 4에서 6일 정도. 닭은 2시간 정도 후에 와서 경직 시간은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온다고. 이거 다 5도씨 전제의 연구고요. 네, 그런 건데 생선 같은 경우는요. 죽은 후에 뭐 몇 분 후부터 죽은 후에 몇 분 후부터 한 십수시간 후까지 사이에 사후경직이 옵니다. 생선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자, 사후경직 시간도 보통 5시간에서 한 22시간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생선에 대한 건 아직 데이터가 없다는 거고요. 한 가지 있으면 이제 크기가 좀 사후경직 시간이나 사후경직 오는 타이밍이나 경직 시간은 이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선의 죽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생선이 죽은 후에 뭐 수분에서 그러니까 뭐 몇 분에서 한 십수시간 사이에 지나고 나서 사후 경직이 오고 사후 경직 후에 5시간에서 22시간 사이이 지나면 해경이 오고, 자, 해경이 온 다음에 10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ATP가 IMP로 변환되는 시간, 변환이 됩니다. 자, 이케지메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생선이 죽은 후에 사후경직이 오는 요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생선이 죽은 후 사후경직까지의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케지메를 하면요. 그 다음에 사후경직이 끝나고 해경 후에 한 10시간에 걸쳐서 ATP가 IMP로 변환되는 요 상황에 있어서 ATP를 보존하는 기능을, 많은 양의 ATP를 보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케시메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생선 죽은 후에 사후 경직까지의 시간을 늘려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메리트가 있냐 하면은 유통이나 보관이 용이해지겠죠. 네, 왜냐하면 사후 경 네, 요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 경직 후에 해경 후에 일어나는 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ATP라고 하면요, 아드네신 트라이파스페이트라는 건데요. 네, 여기 잠시만요. 네, ATP라는 거는 요런 겁니다. 아데노신 트리폴리 인산염이라고 불리우는 성분인데요. 이 ATP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요, 운동 에너지의 단위, 뭐 단위라고 화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운동 에너지의 원천 같은 겁니다. 즉 생선이 ATP를 1000이라는 ATP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운동을 ATP를 소모해서 100 소모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ATP가 900 남는 거죠. 남은 ATP는 900인 겁니다. 자, 이렇게 ATP는 줄고 다시 복구되고 이런 상황인데, 요 마지막 생선이 죽었을 때 남아있는 이 ATP가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죽을 당시에 남은 ATP의 수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ATP가 IMP, 네, 즉 이노신산으로 바뀌는 거죠. 네. 자, 생선의 맛은 글루탐산하고 이노신산으로 나뉘는데요. 글루탐산은 원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고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줄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과 보관 온도에 따라서 글루신산, 이노신산도 글루탐산, 이노신산도 다 이제 고갈이 되기는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죽을 당시에 갖고 있던 글루탐산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치가 변화하진 않아요. 그래서 글루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무방하다고 보고, 자, 근데 이 이노신산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노신산이 왜 중요하냐? 이노신산은 생선이 죽은 후에 사후 경직 후에 10시간 정도 동안 이 ATP라는 가지고 있는 ATP 수치를 근거로 이 가지고 있는 ATP 수치만큼만 이노신산이 생깁니다. 자, 생선의 감칠맛의 하나인 이노신산은 죽을 당시에 남은 ATP의 수치가 이노신산으로 10시간 동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죽을 당시에 ATP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케지메를 하고 신케지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ATP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의 원천이고, 자, 이 ATP가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ATP를 생선이 죽을 때 불편하게 좀 뭐 발버둥을 친다거나 생선이 죽을 때 그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면은, 즉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ATP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ATP를 소모하면 남은 ATP 양이 가지고 있는 ATP 양이 보유 ATP 양이 줄어드는 거고,
그럼 그 결과 이노신산을 이노신 해경 10시간 후까지 생기는 이노신산의 양도 줄어든다는 거죠. 숙성 시에 이노신산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런 무서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ATP 양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케지메, 신케지메라는 겁니다. 즉 발버둥 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고 죽으면은 ATP가 소모가 돼서 이노신산이 줄어드니까 바로 죽이는 겁니다. 깨끗하게 보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태초에 그냥 아주 보편적인 이케지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 하면은, 네. 요게 이제 요거는 돔이라고 추정되는데요. 자, 생선이고 머리고 꼬리고 척추가 있죠. 이 척추 밑에 혈관 동맥이 있고요. 요 위에 그 신경이 들어가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신경이 쭉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뇌로 연결이 됩니다. 요 뇌로 가기 직전 요 부분을 요 신경과 뇌가 이어져 있는 이 음새를 칼로 찍어주면 생선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신경을 손상시켜서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ATP 양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칼로 잘라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 아가미 뒤쪽 막을 뜯어줍니다. 그리고 꼬리를 잘라주죠. 그러면은 혈관에 있는 피가 많이 빠져나오면은, 피라는 거는 부패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피를 많이 빼서 선도를, 부패를 막는 거죠. 네, 부패를 막음으로써 선도를 유지하는 거, 요거를 이제 이케지메라고 하는 거고요. 네. 신케지메는 요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신케지메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종래에 제일 오랫동안 해온 방법은 여기를 칼로 찍고 아가미 밑에 칼로 찍고 꼬리 자른 다음에 물에다가 바닷물에다가 생선을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물에 방치시켜 놓고 나서 생선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은 이제 몸에 있는 피도 빠지고, ATP 처음에 여기 칼로 찍었을 때 이제 움직임이 없으니까 ATP 손상도 막고, 그 다음에 충분한 방열을 해주는 과정 전체를 이케지메라고 하는 거고, 네. 그게 또 신케지메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케지메하고 신케지메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생선의 맛, 글루탐산, 이노신산. 네네. 그렇죠. 요거는 좀 남겨둬야겠네요. 차후에 설명이 들어가겠네요. 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케지메나 신케지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케지메의 방법.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요 사진하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는 참돔인데요. 미간에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신경을 여기다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이 신경 구멍에 와이어가 들어, 요 부분 뇌하고 신경이 연결된 부분에 와이어를 통과시킴으로써 생선을 빨리 제압하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광어를 예로 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어가 있죠. 네. 이게 보시면은 여기 뇌가 있죠. 뇌천이라고 뇌가 있는 공간인데요. 뇌가 있는 공간을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일단은 뇌사를 시킵니다. 자, 이거 뇌사는 왜 시키느냐? 요 경우에는 지금 이 생선이 와이어가 들어가는 게 다 보이죠?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건 좀 어차피 뭐 살생은 살생이지만 그건 좀 잔혹하다라는 가정하에 뇌를 먼저 파괴를 시키고 여기서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꼬리 쪽까지 신경을 좀 제거해주는 방법.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뭐 요쪽이나 요쪽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요쪽이나 뭐 구멍을 안 뚫어도 되고요. 네, 뭐 구멍을 뚫은 다음에 꼬리를 잘라서 꼬리 위에 척추 위에 부분에 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신경을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 방법 공통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선이 뇌가 파괴되면요 동공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 신경과 뇌를 이어져 있는 부분을 건드려주면요 제 아가미 부분이 팍 펴지면서 확 순간적으로 이렇게 경직되는 모습 볼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이케지메 신케지메를 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생선의 맛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결론은 그 이케지메 신케지메는 막 죽은 생선과, 자, 막 죽은 생선이 죽은 이유는 막 죽은 생선이 죽은 이유는 뭐 이케시메겠죠. 네. 그러니까 막 죽여서 좋은 죽은 방법을 한 생선과 죽으려 하는 생선. 죽으려 하는 생선은 뭡니까? 이미 ATP가 고갈되어 있는 생선인 거죠. 그러니까 ATP를 고갈시키고 죽이느냐, 고갈시키지 않고 죽이느냐. 이게 한 가지 차이점이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그 방열이죠. 네. 방열을 충분히 해줌으로써 부패를 막아주느냐, 여기까지 포함된 게 이케지메 신케지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숙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 숙성이라고 해당하는 거는 이노신산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인데, 자, 이노신산을 언제 끌어올리느냐? 사후 경직 후에 보통 한 10시간 정도 동안 ATP를 이노신산으로 많이 바꾸어서 생선의 맛을 끌어올리는 것을 여기가는 숙성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생선은 이케지메를 하면 첫 번째 사후 경직을 늦춰줍니다. 이케지메의 메리트. 첫 번째 사후 경직을 늦춰줍니다. 사후 경직을 지연시킵니다. 사후 경직을 지연시키면은 보존이 용이하고. 자, 보존이 용이하다는 거는 자, 선도 유지적인 측면이 있겠죠. 선도 유지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사후 경직 후 10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숙성 과정에서의 ATP 보존, 이노신산 보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숙성 과정, 그 오래 보관하면요,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나쁜 게 피지요. 왜냐하면 피가 부패를 유발시키죠. 부패가 하면 냄새가 나고, 네, 나쁜 맛이 나오고, 또 이게 점점 빨리 퍼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들이 저희가 생선을 이케지메하고 숙성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사후 경직 후 10시간 후에 숙성이 IMP가 최대치가 되는 거죠. 이노신산이 최대치가 됐을 때, 이노신산이 최대치가 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부터는 이노신산도 글루탐산도 네, 결국에는 빠집니다. 이 빠지는 속도는 온도하고 시간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관 온도나 보관 시간이나 보관 방법 등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숙성을 논할 때 그 이거는 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숙성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숙성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질의 변화, 수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요리사로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생선의 맛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거에 저희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